진짜 얼마나 좀 답답하시겠어요. 두 분 얘기 들어봐도 그런데 이 요소에 걸림돌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답답한 거 질문을 하시면 좀 아시면 답변해주고 이러면 좋겠네요. 저는 그 채권 추심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 결정문 추심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가면은 은행에서는 각각 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은행은 아예 알려주질 않아요. 안 된대요. 자기네 은행은 절대 안 된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원래 예금주가 와서 또 이제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왜 알려줬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사람이 명의로 예금돼 있고 자기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객이라 말이죠. 고객이라고. 고객. 그 사람도 뭐 나쁜 사람이라도 네. 고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법에 다른 결정문이 있으니까. 네, 결정문 가지고 강하게 얘기했고 안 보여줘서 제가 신문고에 올리겠다. 예. 왜 이거 법 위에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위에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금감원에다 하세요. 금감원이다. 금융기관은 금감원에 있는 거 아직 네. 예. 거기 그거,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판판이 결정문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안 해주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거는 감사합니다. 시정을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되게 아까 많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받아야 될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78.8%입니다. 거의 80% 가까이. 거의 돼요. 그러면 뭐 거의 5분의 2가 못 받다고 네. 못 받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자식까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믿고 그다음에 부인이 미우면 이 자식도 미워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 양육비가 자식한테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하. 내 돈이 왜 거기 당신 먹는데 이거 당신이 먹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받아서 양육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에 대해서 믿고 맡기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육비라는 것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인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주겠어요. 네. 내가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런다고 본인이 굶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안 굶으면 자식도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선 양육비 문제를 좀 적극하셔야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니까 많이 좀 풀리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큰 용기 내서 나온 거예요. 네. 정말 그냥 막 그 생각 같아서는 일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닙니다. 출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 전하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게 또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네요. 하여간 예. 저는 아이고,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아직도 애기잖아요. 사실 10살, 9살 네. 완전 애기죠. 근데 한편 내가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는 생각하지만 크고 나면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환경은 어쩌면 그냥 엄마가 안 아프고 내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네. 애들은 그렇게 환경을 세부적으로 디테일 못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걸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너무 못해줘 이런 생각은 절대 전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일을 하나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딱 하나는 정말 이게 결국 이거 돈 문제거든요. 네. 돈과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를 어디에다가 좀 누가 좀 봐주고 맡기고 엄마가 공부하고 나가서 한 달에 얼마간 전에 벌었던 매니저만큼 벌 수만 있으면 내가 애랑 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어쩌면 그 힘을 빨리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난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려면은 도와줘야 돼요 국가가 그 시스템을. 힘내십시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 30여 년 전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전업주부였던 저는 신문 배달, 설거지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고 홀로 단칸방 생활을 하면서 다시 살아가고자 했지만 딸아이가 돈 사고를 치기도 하고 희귀병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힘들게 연 속옷 가게는 1년 만에 망해서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온 오행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평생 돈과의 쩐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에서 첫 번째 온 쩐과의 전쟁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애들 아빠가 그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폭행이 일어난 거죠. 아, 네. 가해자였군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큰애가 7살, 적은 애가 이제 2돌 되기 전이었어요. 날마다 우리 둘째 없고 면회도 가고 또 합의 봐달라고 병원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더 깊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는 그 과정들이 참 많이 힘들었죠. 네. 그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은 처음에는 이렇게 부업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신문 배달도 해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이 처음 생길 때였거든요.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납부 예외, 적용 제외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능성 속옷 샵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살아보려고 보험금 탄 것도 조금 있는 거 보태고 다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1년 만에 완전 망했죠. 아유. 친구가 와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폐업하고 그래서 그때는 어디 네. 모임에 한번 갈래도 돈 10,000원이 없어서 못 가고 핑계 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후에 남편은 뭐 하셨어요? 저랑 살면서 마지막 직업을 했던 게 택시였어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요거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갖다 줘도 그냥 꾸준히 갖다만 주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주다가 안 주다가 어쩔 때는 일을 가야 되는데 네. 안 가고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질나서 찾아갔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여기 오면은 이혼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죽거나 너하고 안 살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가가지고 막 뭐라고 했죠.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값을 해야지. 젊은 사람이 일도 안 가고 놀면 일을 가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똑같이 같이 놀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쌓여서 그렇죠. 네. 이혼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나라도 애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 바닥을 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없으면 없으려니 하고 살지. 있으면서 없느니만 못하면. 저는 그거였어요. 빚, 애들 다 책임지 마. 당신만 나가줘라. 그랬는데 나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온 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갈 데가 없다니까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참 잘했어요. 이제 다시 어떻게 해볼 마음이었겠지만 잘했어요. 근데 한 번 떠난 마음은 다시 그 깨진 거는 네.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네가 애들 두고 나가 살아봐. 그래서 제가 나왔죠. 혼자? 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인간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 계기가 되겠지만 그럼 그동안 애들한테 연락하셨나요? 그때 때때로 그래도? 연락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딸이 상처가 많으니까 저한테는 돈이 필요할 때만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죠. 그렇게 지내다가 애들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데려가라. 이제 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15개월 동안 혼자 살다가 다시 아이들과 합쳤네요. 그렇죠. 2천만 원짜리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오빠가 보증을 서주고 네. 이렇게 해서 빌라 아이고야. 하나 얻어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따님의 그 돈 문제가 터진 거죠. 몇 년 후에 터졌어요? 2009년에.
딸이 나가 살았었어요. 어. 친구하고 이렇게 네. 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지내면서 제가 잠잘 때 우리 딸이 몰래 와서 내 카드를 갖다가 다 현금 서비스로 받아 쓴 거예요. 있는 대로 다 갖다. 어떡해. 근데 어느 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현금 서비스 받은 게 이래저래 저기라고. 그래서 저 쓴 적 없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한 800 넘게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은 잠수 탔죠. 이미 터진 걸 알으니까. 전화 안 받죠. 아이고 아이고. 통신 두절. 그쵸. 그래서 어때요? 이제 안 되니까 문자 보냈죠. 딸, 잘 지내? 걱정되니까 연락해.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일단 보자. 그때 삼계탕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 너는 그 돈을 갖다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엄마가 만약에 너한테 여유 있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으면 네가 그렇게 했겠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물 펑펑 한번 쏟고 그랬는데 딸이 갑상선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가끔 전화하면 엄마 나 다리가 힘이 없어. 나 팔이 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무지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처치를 하고 입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 입원을 시키고 그 결과 보는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애가 링겔이 빠져서 피가 막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세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세수를. 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자. 네. 그래서 CT 찍어보고 검사 결과 보러 가서 보니까 뇌경색에 뭐야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이제 그 병을 알게 됐고 그래서 바로 그 병원에서 퇴원 수속도 안 하고 이제 입원시키고 그런 과정에 이제 2번을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몰랐죠. 뭐야라고만 생각하고 가끔 중간에 이렇게 살짝 기억을 잃는 한 1분, 2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해마 경화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이라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머리 해마에다 자극을 주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전선을 넣고 가슴에 이제 배터리를 하나 넣고 그 병으로 입원해서 수술까지 하고 막 이러면 또 병원비, 수술비 감당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제가 보험을 했잖아요. 네. 아, 우리 딸의 보험들이 예. 그건 다행이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 딸이 그 돈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밖에서 계속 생활을 했을 것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은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돈 사고를 쳐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 딸을 살렸죠. 딸의 목숨을 건졌다. 네. 아. 제가 저기 궁금한 거 있어요. 저기 인생에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꿈이 뭐예요? 꿈요. 예. 저는 김미경 대표님 영향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공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나도 저런 강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좀 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 악재를 가지고 이제부터 하실 강의에 잘 녹이셔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시고 한 5년 후쯤에는 여기 계신 분처럼 명강사로 거듭나시길.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오행자 씨를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잘 될 줄 알았죠. 고향에 가서 하면은. 근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실패라고 하는 그 늪속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7전 8기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어딘가에 출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자라는 그 딱 1%를 붙잡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 누적된 실패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한 번 노력해 본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